자, 이번에는 거듭 제곱근에 대한 대소관계 비교, 대소 비교를 이제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자, 이제 거듭 제곱근의 종류가 다른, 근호가 다른 거듭 제곱근의 대소관계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비교합니다. 거듭 제곱근을 지수가 양의 유리수인, 그러니까 분수 형태로 우리가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지수를 각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이용해서 통분합니다. 그러니까 지수 자리에 있는 분수들끼리 분모를 같게 만들어주는 작업을 하고, 분모를 같게 한 다음에 밑에 있는 값이 큰 놈이 더 크다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대소관계를 비교할 겁니다. 약간은 교과서적인 풀이 방법이긴 한데, 이 방법과 또 하나는 거듭 제곱근의 종류를 같게 해서 비교하는 방법도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115번으로 우리가 설명을 먼저 드리면, 루트 2와 세제곱근 3이라고 하는 두 개의 숫자는 거듭 제곱근의 종류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루트 2는 2의 2분의 1승, 세제곱근 3은 3의 3분의 1승이라고 맞춰주고, 지수의 분모에 있는 2와 3, 2분의 1과 3분의 1을 최소 공배수인 6으로 통분을 하자. 최소 공배수인 6으로 통분을 하게 되면 2분의 1은 6분의 3, 그 다음에 3분의 1은 6분의 2로 통분이 가능하죠. 그리고 지수를 같게 만들기 위해서 2의 세제곱, 그러니까 2의 6분의 3제곱을 2의 세제곱의 6분의 1제곱으로 맞춰주는 거야. 그리고 나서 밑에 있는 2의 세제곱을 이제 8이라고 하는 값으로 이렇게 계산해 주게 되면 3의 제곱, 그러니까 3의 6분의 2제곱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값은 3의 제곱의 6분의 1제곱. 지수를 6분의 1로 맞춰버린 거죠. 지수 자리에 있는 것을. 그리고 밑에 있는 값을 8과 9라고 하는 두 개의 숫자로 맞춰준 겁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8이 9보다 작으니까 8의 6분의 1제곱보다 9의 6분의 1제곱이 더 클 거고, 그러므로 루트 2가 세제곱근 3보다 작다라고 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같은 맥락인데 루트 2하고 세제곱근 3이라고 하는 요놈을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해서 앞에 있는 거듭제곱근의 종류를 6제곱근으로 맞춰주게 되면 제곱근 2는 6제곱근 2의 세제곱으로, 그리고 세제곱근 3은 6제곱근 3의 제곱으로 맞출 수 있을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근호 안에 들어있는 숫자를 이제 거듭제곱을 계산해 주면 6제곱근 8, 그 다음에 6제곱근 9라고 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죠. 8의 6제곱근과 9의 6제곱근은 이제 9의 6제곱근이 더 크다라고 하는 원리를 이용해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해서 세제곱근 3이 더 크다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편리한 방법을 선택을 하는데, 선생님의 익숙한 방법이 거듭제곱근의 종류를 통일하는 거라 제가 한 문제 정도만 더 분수지수를 이용해서 표현한 다음에 다른 문제들은 거듭제곱근의 종류를 갖게 하는 방식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116번에 내제곱근 3이라고 하는 값은 3의 4분의 1제곱과 5의 6분의 1제곱으로 볼 거고요. 여기 나와 있는 지수에 있는 4분의 1과 6분의 1을 12라는 값으로 통분하게 되면 4분의 1은 12분의 3으로 6분의 1은 12분의 2로 통분이 가능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세제곱근 4분의 1은 3의 내제곱근 3의 4분의 1제곱은 3의 12분의 3승, 12분의 3승으로 표시할 거고, 그리고 5의 6분의 1제곱은 5의 12분의 2제곱으로 우리가 보여줄 겁니다.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값은 3의 세제곱, 27의 12분의 1제곱과 5의 제곱, 25의 12분의 1제곱으로 통일할 수 있는 거죠. 지수 자리에 있는 값을 같게 만들면 밑이 큰 값이 더 큰 거다. 따라서 27의 12분의 1제곱이 25의 12분의 1제곱보다 클 거고, 그러므로 3의 12분의 3승, 3의 4분의 1승, 내제곱근 3쪽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결과가 남게 됩니다. 자, 제가 이제 하려고 했던 방법도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17번으로 보여드릴게요. 17번으로 보면 117번에 나와 있는 문제에서 일단 여기 나와 있는 이중 근호죠. 근호가 두 개가 씌워져 있을 경우에 가까이 있는 지수끼리는 곱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건 2가 생략된 거니까 앞에 있는 건 4제곱근 2, 뒤에 있는 건 8제곱근 6으로 맞춰줄 수 있습니다. 나는 이 거듭제곱근의 종류를 갖게 만들기 위해서 4와 8의 최소 공배수 8제곱근으로 둘 다 맞춰주게 될 거예요.
그러면 앞에 있는 건 4제곱근 2는 8제곱근 2의 제곱으로 표시가 될 거고, 뒤에 있는 건 8제곱근 6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8제곱근 2의 제곱은 8제곱근 4하고 같으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건 8제곱근 6이 더 크므로, 따라서 4제곱근 제곱근 6의 값이 더 크다라고 우리는 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비교하고자 하는 값이 3개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곱근, 세제곱근, 6제곱근이라고 하는 세 가지 값을 나는 6제곱근으로 전부 다 통일을 시킬게요. 그러면 루트 2는 6제곱근 2의 세제곱 8이 될 거고, 세제곱근 3은 6제곱근 3의 제곱 9. 이건 앞에 하고 뒤에다가 둘 다 2를 곱한 거죠. 맨 마지막에 있는 6제곱근 6을 놓고 보면, 그러면 가운데 있는 게 제일 클 수밖에 없겠네. 세제곱근 3이 가장 크고, 그 다음 6제곱근 8, 루트 2가 두 번째가 될 거고, 그 다음에 6제곱근 6이 제일 작은 값이 됩니다. 어떤 게 더 편리한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거고, 제가 써보니 거듭제곱근의 종류를 같게 만드는 게, 이게 우리가 하다 보면은 분수 계산이 쉽지가 않죠. 아무래도 실수할 가능성도 있고 해서 저는 거듭제곱근의 종류로 가는데, 의미는 같은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되죠. 자, 제곱근, 4제곱근, 8제곱근입니다. 이번에는 8제곱근으로 전부 다 통일시킬 겁니다. 앞에 2가 있었으니까 8제곱근을 만들기 위해서 4를 곱했고, 2에다가도 4제곱을 하게 될 겁니다. 2의 4제곱 16,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건 4였으니까 8제곱근을 만들 때 지수에다가 2를 곱해서 5의 제곱 25, 맨 마지막에 8제곱근 10, 이렇게 써 있으니까 이 중에서 8제곱근 25가 제일 크죠. 가운데 있는 숫자가 제일 큽니다. 4제곱근 5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나와 있는 루트 2, 맨 마지막에 있는 값이 제일 작네요. 8제곱근 10이 제일 작으므로, 따라서 다음과 같은 순서로 결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20번에 나와 있는 것도 볼게요. 120번에 나와 있는 건 제곱근, 세제곱근, 4제곱근이니까 12제곱근으로 전부 다 통일하겠습니다. 12제곱근으로 맞춰주게 되면 12제곱근을 하기 위해서 나는 6제곱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건 3의 6제곱, 3의 6제곱은 729가 됩니다. 729. 자, 두 번째 나와 있는 건 세제곱근을 12제곱근으로 맞추기 위해서 우리는 4를 곱했습니다. 4의 4제곱은 256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건 12제곱근으로 통일시키기 위해서 세제곱을 했습니다. 6의 세제곱은 6, 6에 36, 또 여기다 6 곱하면 216이 되나요?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36 곱하기 6은 18에 36 맞네요. 216. 자, 주어져 있는 값들을 비교해 보시면 알겠지만 맨 첫 번째 있는 게 제일 크네요. 루트 3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숫자 세제곱근 4, 그 다음에 4제곱근 6이 제일 작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거듭제곱근을 쓰고 있는 숫자들끼리에 대한 대소관계 비교를 마무리했습니다.